선생님들 이렇게 점심시간에 저기 식사하시고 졸릴 텐데 좀 쉬운 걸 갖다 한번 다뤄볼게요. 뭐 이렇게 요 전반에 선생님이 관인상생도 사랑받고 살인상생도 사랑받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갖다 하고 쑥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잘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 최소한 이렇게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게 정관 정인 관인상생이 사랑받는다는 얘기가 관이 인성을 갖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인 자체도 항상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적합한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부관계 속에서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큰 범주, 이런 범주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닭살 부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얼만큼 좋아해?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게 관인상생형이에요. 선생님이 설마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나 얼만큼 좋아해? 뭐 이런. 물어봤죠. 사랑을 갖다 자꾸만 확인하는 형태를 말하는 게 관인상생형인데, 대개 정관이 정인한테 이렇게 정관이 정인을 생해서 관인한다는 얘기는 대개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갖다 하는 게 관이 인성을 생하는 거고요. 정인 자체가 관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항상 상대방한테 적합한 인물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받으려고, 또 상대방의 어떤 눈길이라든가 대화의 화두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다 자기 방식으로 다 이렇게 예인하고 유도하는 게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비유하는 어법으로다 나 얼만큼 좋아해 뭐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항상 상대방의 시선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갖다 나한테 유도시킬 수 있는 힘, 이게 관인상생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인상생하게 되면 설거지 같은 경우도 물어보고 하는 게 정상이지, 물어보고 하는 게 정상이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는 시간 같은 경우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설거지도 되냐고 물어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내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위주로 하지 않고 간에 맞춰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은 아쉽지 않을까 생각하면 설거지를 잠깐 뒀다가 이렇게 상대방이 필요한 때는 항상 옆에 있고 옆에 같이 하는 게 그게 관인상생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수녀님 난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사람의 어떤 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촉이라든가 감성이 이미 남편분한테 모든 방향성에 거기서 초점을 맞춰요. 관인상생형. 거기다 초점을 맞추죠. 근데 이게 식상생제형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식상생제형 같은 경우는 남편분은 야구 프로 보고 나는 이쪽 방에 가서 아니면 연속극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식상생제예요. 그래서 이미 의미가 이게 이해가 다 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 남편 하는 거 같이 보는 것은 관인상생이에요. 같이 봐요. 재미가 없어도 같이 봐요. 재미없어. 그게 관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도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구분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사랑받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관인상생 같은 건 벌써 같이 하는 거고요. 그게 끝없이 상대방의 호흡 속에서 집에 들어와서 출근할 때까지 관인상생형은, 정관 정인 관인상생형은 남편의 보조에 맞춰주는 나로서 항상 와서 갈 때까지 어쨌든 시선과 관심사를 갖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런 시야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받고 산다는 게, 그래서 관성이 인성을 생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인성이 일간을 생하면 내가 더 좋아한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신금, 이렇게 뭐 경금계수, 경금해수, 뭐 이렇게 신금해수 이런 것들이 금생수가 훨씬 더 유력하니까 남편이 나를 갖다 더 좋아한다. 인성이 일간을 갖다 생하는 것은 차선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관인상생이 이제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살인상생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시길래 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거 진짜인 줄 알고 또 착각하고 또 일주일을 또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또 아니, 이건 아니다. 어? 살인상생은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받는 것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 이렇게 남편분 같은 경우, 살인상생 같은 경우는 남편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적응한다는 개념이, 살인상생이라는 개념은 이제 편관, 편인, 이렇게 살인상생인데 남편한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아내라고 얘기하는데,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아내지, 상대방에 적합한 아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적합한다는 게 있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자, 반대로 역설 한번 해보자고. 역설을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지 적응이 안 되니까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 예?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하려고 예. 노력하는 거. 남편을 갖다가 내가 끝없이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처럼, 실제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녀가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형이라고 하면, 편관 편인 살인상생형은 미워할래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남편이 이것 좀 하자라고 하면 잠깐만 나 이것 좀 하고 기다려, 대기시켜요. 이거는 정관 정인 관인상생이지, 상생은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이 눈빛만 가져오도 옆에 가 있어요. 이미 요구를 하기 이전에 항상 준비된 게 정인이에요. 근데 남편은 분명히 뭐 좀 하자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나 뭐 하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대기시켜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얘기는 편관 편인 살인상생이에요. 기다리래요. 그래서 남편분 잠자요. 근데 왜 또 불러놓고 잠자냐고 또 그때 가서 또 얘기해요. 포인트 안 맞기가 끝장나요. 그래놓고서는 사랑받냐고 물어보면 핀트 안 맞아. 자기 입장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한 거지, 결국 노력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는 사랑에 대한 향방을 갖다 내 방법대로 잠깐 딜레이 시키고 지연시켜요. 그래서 뭔가 맞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딴짓을 한다는 걸 자각을 못해요. 되게 살인상생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딴짓한다는 것을 갖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딴짓. 네, 그러니까 빨래를 널고 나가야 되니까 예. 널고 있으면 내 할 일에 바빠서, 내 할 일에 바빠서 빨래를 널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근데 남편이 필요할 때만 꼭 설거지를 해요. 남편이 꼭 필요할 때 빨래를 널어요. 남편한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핀트를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차라리 내가 그러니 밥 사 먹고 말겠다. 응? 바깥에서. 내가 필요한, 아쉬운 소리 하면 꼭 또 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딴 소리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고. 왜 대기요, 대기. 누가 더 바빠? 누가 더 바빠? 정관 정인은 내 할 일을 갖다가 안 해요. 신랑이 옷 쌌을 때는. 남편이 이렇게 성질 급할까봐가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거에 항상 이해해서 옆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딱 존재하려고 해요. 그 눈빛 보면 커피 줄까? 이렇게 벌써 이걸 갖다 알아차려서 딱 얘기해요. 근데 편이는 남편 밥 먹고 왔는데 주스를 갈아와요. 영양가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해서 안 맞아요. 그 컵이랑 반드시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영양가 있는 거 주면 꼭 이렇게 입이 짧아. 또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입이 짧다라든가 이런 말을 해서 안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약호를 2번 죽여요. 아이고 눈물 나네. 나는 물어보는데. 예. 커피 줄 거냐? 예. 뭐 줄 거냐? 예. 항상 준비되어서 뭘 기회의 선택권을 갖다 남자한테 주는 거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다 4시간 포즈에 맞춰서 빨래 널고 이렇게 갖다 주면 그때는 목 안 마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상생 같은 경우는 사랑받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이렇게 안 맞아가는 것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 예. 저는 남편을 잘 못 맞추는데 남편은 정말 적시적소에 딱딱 맞춰주거든요. 예. 그럼 저희 남편 나름대로 그냥 관인상생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남편 사주가 관인상생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내 팔자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 팔자가 예, 남편 사주가 관인상생이든지 내가 조금 몇 가지 유형을 얘기할 거예요. 식상생제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네. 돼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살인상생하고 관인상생 두 가지 차이점만 가지고 너무 큰데요?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서 좀 설명 좀 드리고 확실히 인식을 시켜드려야지 어떻게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똑같이 취급해. 관인상생 듣는 관인상생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응? 남편이 요구에 꼭 딴짓을 갖다 하는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고 이거는 물론 자기의 시간적 페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갖다가 방치를 많이 시키는 게 살인상생이에요. 자기의 시간 여하에 따라서 자기 스케줄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래 여기서 진짜 40년 50년 만에 직장 처음 딱 취직해갖고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분이 글쎄 밥 해주는 게 난 좋긴 한데 오라 소리 안 했어요. 난 밥 해주는 게 좋다 싫지는 않고 좋은데 라니까 직장 딱 그만두시고 싱가포르 가신 분도 있어. 정인이 아니면 그렇게 안 돼. 편인 내가 50년 만에 취직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만둬. 안 가. 네 밥 해먹어. 이렇게까지는 안 얘기했겠지. 하지만 못 가는 핑계를 자끔 대겠지. 정의는 핑계를 안 대요. 남편의 요구에 핑계를 안 대는데 편의는 남편의 요구에 핑계가 2개, 3개가 준비되어 있어. 이 2개, 3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1안, 2안, 3안.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도 정 떨어지는데 3개까지 얘기해갖고 완벽하게 정 떨어지게 만드는 그게 자기는 몰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선생님 제가 흉보는 거 아니고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상황을 갖다 해서 편인 살인상생이 정말 그렇게 해서 정을 확실하게 떨어져서 다시 내가 집에 들어오나 봐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주간에 살인상생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 이렇게 경금의 임수, 뭐 이렇게 무토의 병화, 이게 다 편인들 이런 하나도 안 불쌍해.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측은지심이 하나도 안 들게 만들고 오히려 당신 핑계 속에서 내가 이런 분들 되게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집에 오는 그 집 앞에서 쉬었다 와요. 얘기하셨어요. 예, 누구하고 쉬었다 오는지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사정을 갖다가 나는 그래요.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는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생활비를 못 받게끔 했다. 정의는 내가 비교해서 정의는 내가 생활비를 갖다가 이렇게 안 갖다 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줘야지 저 사람한테 웃음을 주려고 끝없이 노력해요. 정관정인 관인상생은. 근데 이 살인상생은 돈을 벌어다 줘도 그 가치를 모르니 차라리 이웃집 마담한테 돈을 쓰고 집에는 안 갖다 주고 싶어. 그렇게 하게끔 해.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생활비도 안 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나는 당신 없어도 문제 없음을 가지고 분명히 어필했어요. 그래서 못 받고 안 주는 것이지 이런 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게 원인은 그거예요. 정의는 내가 저 사람 더 웃음꽃을 피게 해주려고 이렇게 승진을 막 해가는 이유가 승진을 막 해가고 사회적으로 다 잘 그래도 뭔가 활동성 있고 필요한 좋은 점이 되는 게
정의는 그 사람한테 정의는 아내는 남편분한테 항상 그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남성성을 부각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상생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참고 인내하고 잘 견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내 핑계에 맞춰서 나를 갖다가 보좌하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정관, 정인, 관인상생은 관한테 포인트가 맞춰서 관인상생을 한다는 얘기지만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살에 적응하는 편이 아니라 내 사정이 이래하니 당신이 나를 갖다가 어드바이스 좀 해줘. 그래서 내조하는 여자는 관인상생, 외조를 바라는 것은 살인상생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음양이 또 바뀐 것을 갖다 정확히 인식하지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저 사람 맞죠? 약간 얘기하는데 오늘 이거 보면 또 다음 주에 하고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또 할 건데 그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관인상생형 자체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그래서 이렇게 관인상생, 살인상생 된 사람 같은 경우가 벌써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광양이 되면 상당 부분 골마서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예. 그리고 이렇게 정관, 정인, 관인상생 된 것은 소소하게 대화의 화두를 남편의 대화의 화두, 아내의 대화의 화두, 내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중요한 거예요. 내 얘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편관, 편인, 살인상생은 아까 아나운서가 몰카 찍다가 들켰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 해서 뭔가 주된 화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타한테 있어. 주변에 있어요. 예,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갖다 잘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에요. 예. 근데 그걸 빗대어서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얘기하는데 빗대어서 얘기하면 몰라. 정의는 내 얘기가 여기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재미없어. 재미없어. 안 듣고도 싶고 재미가 없어.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남편하고도 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벌써 이미 재미가 없어. 내 얘기를 하는 속에서 더 재미있고, 그게 당연히 거기서 현 시점에서 얘기하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선생님들이 눈에 보인다고, 부부의 관계성이 이게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정관 정의는 3년, 5년 이렇게 10년 하면 깊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 폈디야? 그러면 헤이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해 돼. 그건 깊이가 있어요. 편관, 편인, 살인상생은 서로가 같이 있으면서 힘들게 맞춰갔잖아요. 그리고 겉도는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누가 신랑 저 여관에서 나오던데 그렇구나 딱 걸렸어. 이 벌써 얘기가 틀려요. 믿음이 그렇게 남의 말은 믿어도 그 상대 말을 그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의심하고 그러죠. 예, 이미 깊이가 얕아요. 예. 편의는 자꾸만 이 상황에서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그렇죠. 자 남편분이 이리 와 그러면 빨래할 게 얼른 생각나. 빨래 널을게. 기시하네요. 남편이 이리 오라면 가면 되는데 빨래할 게 생각이 나고 오라면 설거지할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게 딴짓이고 벌써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잖아요. 그 부른 사람도 민망, 또 나도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걸 하는 것도 저기고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외식을 나가고 밥을 먹을 때도 신랑이 그냥 국밥 먹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거기서 토시를 달아요. 전 하나 더 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더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최적화됐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최적화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핀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항상 이 상황 속에서 딱 진짜 반보 이상을 확장을 안 해. 딱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 그래서 쌓여가는 부부의 정이 되는 거고 살인상생은 어려운 숙제 하나 푼 거야. 외식 갔다 오면. 이거 아주 중요한 어려운 숙제야. 미션이야, 미션. 그래서 남편도 미션 완료, 여자도 미션 완료야. 이게 갔다 오는 거, 외식하는 것도 미션 완료로다가 생각하는 그 갭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휴가 갔다 와서 아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홍콩 여행 3박 4일 갔다 오면 아유 뜨끈뜨끈했지 이 얘기하고 아유 애썼지 애썼지 이 얘기하면 달라 이런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나중에 문제가 야기가 된다. 그런 것이 툭 터진다. 살인상생.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관, 정인, 스피드가 항상 최고 문제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정관의 편인이에요. 특히나. 정관, 편인, 관설된다는 게 뭔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빨리 일어나요. 시간으로는 빨리 일어나. 정관의 편인이. 시간적인 향방이 빨리 일어나고 정관 편인이 뭔가 이렇게 그 상식적 범주에서 약간 편법을 쓰는 그 행위를 하는 거에 정관 정인이 행정적 처분을 갖다가 내려요. 두 번째. 그리고 편관 정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대개 경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 선생님 같은 경우가 편관에 정인이 있는 분 자체도 관인상생이라 그러잖아요. 편관에 정인이 있는 분들은 나는 이런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줘. 이거를 정확히 얘기해요. 상대방한테. 네? 당신은 난 이렇게 해주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줘. 이런 걸 정확히 요구해요. 그러면 또 못하잖아요. 당신 이틀 전에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 다 들어. 이렇게 해줘.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렇게 해갖고서 예인을 해요. 그게 편관의 정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세 번째 코드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예인해요. 그래서 편관, 편인, 살인상생은 네 번째로다가 가장 모든 문제가 첩첩이 쌓여서 툭 터지는 문제점 발생하는 그런 사건으로다가 이렇게 서로가 힘들어 하더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관인상생 네 가지가 다른 이유야.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또 다른 게 이제 보통 정관 자체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대개 정관이 있는 사람이 대개 남편이고요. 남편.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남편이 나한테 애인처럼 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그냥 재미없는 분, 편관이 있는 분들은 남편분이 나를 애인같이 대하는 분이라는 뜻이요. 당신은 나를 갖다 애인처럼 다뤄주는 건 고마운데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정인, 편인. 당신이 나를 갖다 애인같이 다뤄주는 건 좋은데 기다려. 나 바빠. 아 센스 있어. 그거요, 그거. 지금 정관에 편인이 있는 사람들의 부부관계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이렇게 부실하다라는 것이 내가 상대의 요구에 빨리 하지 않고요. 이것도 또 내 기준에서 자꾸만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것도 대기시키고 그 시간적 효율성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시간성 효율성에 정관 정인을 잠깐만 기준을 잡는 이유는 남편 회사에 가서 남편하고 영종도로 간다고 했을 때 남편 회사에 가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것은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건 정인. 편인은 나 5분 후 도착이니까 나와 있어. 5분 후 도착이니까 나와 있어. 차가 밀려서 5분 늦게 도착했어. 편인. 정관, 편인, 살인, 관인상생. 아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거? 지금 하나 예예예요. 누가 더 바빠요? 선생님 자꾸 얘기하면 나는 더 잔인한 얘들밖에 안 들려. 선생님보다 사주에 편인만 있고 예를 들어 관이 없어도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저희 언니가 관이 없는데 편인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집은 외식 한번 하려고 정말 미션 수행하듯이 시끄럽게 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라래요. 네. 나오라래요. 그러니까 나 몇 시에 도착이니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꼼짝을 안 예. 하거든요. 그리고 나오라라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편인이 있는 분들이 기다리라고 나와서 기다리라 그래요, 신랑분을. 늦게 나와요. 근데 정의는 5분, 10분 기다리는 거를 갖다가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대를 갖다 기다리는 시간에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편의는 네가 5분 먼저 안 나와 있고 내가 와서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빡 타다면서 왜 기다리겠어! 이렇게 하고서 벌써 하는 소리예요.